박혜원 토익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만에 지난주에 이제 방학 끝나고 휴가 기간이었어가지고 네. 이제 자료 작업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작업을 각자 하고 있다가 오늘 처방전으로 9월 7일 날 토익 시험이 있기 때문에 토익 시험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거 날짜,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험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입시를 추천드립니다. 앉아있으면 줄이가 틀리고 불편하고 내가 시험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나? 왜 이렇게 한참 앉아있어? 쉬마려 뭐 이럴 수 있는데 너무 늦게 가면 되게 헐떡헐떡 힘들고 정신사납고 아무리 베테랑인 사람도 너무 쫓겨서 가면 마킹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전에는 뭐 마킹 예상치 샤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마킹 샤프나 연필 뭐 지우개 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챙기고 컴퓨터 사이펜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오늘 9월 7일 토익 대비 이제 긴급 처방전 전국 YBM 전체 1위 박혜원 파워토익에서 제시하는 처방전이고요. 전보람 쌤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띄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탑하고 풀어본 다음에 강사 설명을 바로바로 들어야 되고 이제 말을 워낙에 빠르게 훑어나가기 때문에 되게 정신사나운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문제씩 보면서 바로바로 스탑해가면서 한 번에 이 네 문제 풀어놓고 재생 눌러서 설명 쫙 두고 이렇게 자 실제 보기보다 불성실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사실 보고도 펄 5는 힌트 단서를 잡는 그 맥을 딱딱 짚는 힘이 너무 중요하고 Part 7이나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서가 있으면 출처를 밝혀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빠르게 훑어나가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Part 5, 6 실력이 안전빵으로 들어가야 7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제 990 만점자 학생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처방전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라고들 얘기를 해줘서 오늘도 처방전 이런 형태로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제가 얘기해? Next. soon하고 for이 나와 있는데 soon weekly라는 말은 없어요. We will have a weekly meeting soon은 있겠죠. 우리가 곧 weekly meeting을 열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곧 weekly가 이상하죠. soon의 품사는 일단 부사입니다. 근데 weekly meeting annual seminar 이런 식으로 weekly, monthly, annual 이런 애들은 걔 자체 앞에 다른 형용사가 또 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형용사 두 개가 명사나 꾸미는 구조인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자, 그래서 next는 형용사 부사를 혼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번 미팅이자 weekly meeting인 거죠. 이게 가능하고요. for은 왜 안 됐을까요? 전치사인데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더 전치사? 그렇죠. 네. For the weekly meeting. 전치사는 더 어가 붙은 걸 다 뒤로 보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 at을 무지하지 마세요. at이 전치사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네. Please let 빵꾸 know as soon as possible. 자, let they know는 발리죠. please가 제일 앞에 기어 박힌 순간 얜 청학동스러운 politeness를 한 박 담았지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생략된 주어가 you지만 you는 까인 지 오래 안 보여. 그래서 let 자체 이미 여기까지 다 써졌다는 건 뒤로는 주어는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탈락이 돼요? 주어 주격. 탈락. 그럼 they 주어 탈락. they 탈락되고요. know가 동사일 텐데 굳이 대열이 왜 들어가요? 소유격은 밥 먹고 하는지 명사 내 거야. 이 짓을 하기 때문에 their 명사가 더 좋죠. 그럼 얘 빼고 남은 정답은 일단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제일 좋기 때문에 목적격 them이 되죠. 근데 let이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집어를 못 고쳐요. 지 뒤에 동사 원형을 한 번 더 뺄 수가 있어요. 근데 let은 let, know, let go 이런 느낌도 영어로 아예 틀렸다기보다 let 사람 목적어 know 이걸 되게 잘해요. let 목적격 know let her know, let me know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네, 여기서 know를 진짜 동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let이 갖고 논 거예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The company is building a 빵꾸 center. 자, 정답은 뭘로 갈까요? distribution. distribution이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이걸 또 물어볼 수 있겠죠. distributed는 왜 안 되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수학 공식처럼 모든 걸 넣으려면 정말 괴로워져요. 어휘는 뉘앙스에 의해서 뉘앙스상 우세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걸 소수점처럼 바로 까이고 무조건 대가 아니고 grammatically 한 부분에서 error은 없어도 everyday English하고 formal한 English 봤을 때 조금 unnatural하면 까이는 거예요. 문서 같은 것도 아니고 자원 같은 것도 아닌데 굳이 배포된 배분된 센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distributor center 복합명사라고 하는 논리에서는 괜찮지만 유통업체 센터보다는 그냥 유통센터. 라는 복합명사예요. 얘 센터 자체가 물류 유통을 담당한다는 행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distribution center가 더 맞아요. 이런 복합명사는 너무 막 여러 가지의 변수를 잡는 것보다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명한 표현이구나 정도 알면 됩니다. 4번 가봅시다. 자, compromise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쪽에 compromise는 니들 싸우지 마. 양보하고 타협해.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부분을 타협한다는 건 그 부분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근성도 줘요. 근데 compromise가 자타동사 왔다 갔다 할 때 전치사를 붙인다면 on을 많이 써요. compromise on. 근데 compromise on까지 해석 못했다고 빡쳐할 일이 아니라 그 앞에 to를 주력해야 됩니다.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을 지가 부사처럼 드레싱을 먹었던 목적으로 퍼먹었던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refuse. 결국에 자신네들의 제품의 퀄리티 부분에 타협하는 것을 이들은 거부했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든 퀄리티는 지켜야지 이거는 뭐 안 된다고 포기하기 없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recommend는 to verb보다는 recommend ing가 좋고요. 아니면 recommend 대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recommend 목적어 to 부정사. 뭐 사람을 넣던지. 그 다음에 accept는 뭐 accept to 부정사는 딱히 저는 본 적이 없고요. refuse하고 비슷하지만 reject는 to 부정사를 잘 끌진 않아요. reject authorization 승인을 거부하다. reject access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5번에서 8번. 자, 5번 문제 정답 해볼게요. unusually. 여기만 보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이 뉘앙스만 갖고도 만약에 찍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high number이지 그 넘버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accurately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accurately하게 high가 아니라 accurately하게 calculate 계산을 했다. accurately 정확하게 predict 예측을 했다. 그 예측이 딱 떨어졌다. 정확하게 analyze 분석했다. 이런 느낌이 맞고 아니면 accurate number 정확한 수치다. 이게 맞지 정확하게 높은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formally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 비형식적으로? 비공식. 공식적으로? 근데 공식적이지 않은 거죠. formally의 반대니까. 근데 비공식적으로 높은 수라고 그쵸, 하기에는 높은을 꾸미기엔 좀 이상한데?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비공식적인 이 내용은 비공식 출처에서 나왔다. 약간 unknown의 느낌을 줄 수도 있었겠으나 여기서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단서가 나와주면 더 확실하겠지만 이례적일 정도로 너무 비정상일 정도로 많은 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을 50명 데리고 수업하는데 갑자기 어느 달에 500명이 와서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unusually high.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내가 살아왔던 이력과 대조할 수는 있어요. 내가 원래는 몇 명씩 왔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왔지? 딴 때에 비해서 relatively, relatively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수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파이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정답 뭘까? phase. phase가 답이고요. 여기 stage가 나와도 돼요. 네. stage, 무대 말고요.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단계. 그래서 final phase, 최종 단계. final stage. 근데 그거 동의어가요. 동의어가 아니고 반대말이요. first phase, 첫 번째 단계 initial phase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사의 마지막 단계가 드디어 어제 완료가 됐다. complete는 행위의 종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부, 부인, 거절, rejection이 완료됐다는 이상하죠. 그리고 method는 뭐 effective method, 그럼 효율적인 방법인데 마지막 방법이 완성됐다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7번 정답 considerably. very 같은 경우에는 very handsome, very beautiful 맞잖아? 네. 근데 very가 the very latest 이런 식으로 the very가 최상급을 꾸밀 때도 간혹 있으나 very more이라고는 잘 안 할 것 같고 비교급을 quite a lot, quite a few 이럴 수는 있는데 quite more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보이고요.
extremely more도 잘 안 씁니다. extremely는 very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considerably가 제일 맞고요. 비교급의 갭을 강조하는 놈들 중에 왜 even, much, far, still 이런 건 알겠고요. slightly도 된다면 당연히 considerably도 되죠. 비슷한 자매품으로는 뭐 substantial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significantly 이런 게 있고요. 상당히 더 많은 주문인 거죠. 그 다음에 8번. 자, 서비스 꾸며야 됩니다. 네. 근데 서비스가 동사일 때는 물건이나 기기를 손봐주다의 느낌도 있으나 여기선 명사로 쓰였어요. has been이 동사니까. 그럼 서비스가 명사면 명사 꾸며야죠. 근데 명사 꾸몄는데 야, 이번에 타이밍 쩔었다 진짜. 그 적기성의 타이밍은 명사처럼 쓰일 확률도 높죠. 그게 타이밍 서비스가 되면 괜히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형용사 넣겠습니다. 정답은 얘는 부사가 아니라 timely. 무슨 뜻이에요? 뭔가 시간에 딱 맞는, 딱 적시에, 제때, In a timely fashion 이 무슨 뜻이에요? 제때 시기적절하게. 거기서 fashion은 그냥 맞춰. 어떤 방식이고요. time do는 왜 안 됐을까요? 이건 어떤 시간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 시간애가 아니라면 최소 시간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얘가 PP라서 형용사 역할이라는 분사의 그 구조만 갖고 가기에는 시기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해주는 서비스가 해석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timely service. timely service로 갈 거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는 이렇게 A, B, C, D 보기로 다시 탄생이 돼 있지. 스탑하고 풀고 바로바로 설명 들을게요. 자,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bottles, 병들은 픽업, 수거가 되어진다. From the zone 4에서 daily, daily는 형용사 부사 같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daily 명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부사처럼 보면 매일매일 1시 30분에. 자, 그러면 뭘 먼저 까고 싶어? 저요? 네. anytime 이상해요. 그거부터 까셔야죠. 왜냐면 anytime은 24시간 내내 중에 네 마음대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 반이라고 딱 박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1시 반에가 어디 있어요. Call me anytime, call me at 1:30.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more daily라는 말도 이상해요. 더 매일. 근데 yet daily도 이상하죠. not yet도 아니고 yet이 문장을 끌어서 but에 대용이 된 것도 아니고 최상급 옛도 아니고. 최상급 yet은 참고로 문장 끝에서 역대급으로 이제까지 중에서라는 레인지를 만듭니다. once로 가겠습니다. once daily가 어감이 별로죠? 그럼 once a day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once는 여기서 한때라는 의미거나 과거에라는 부사도 아니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절이라고 우리가 죽어라 외웠던 접속사도 아니고 그냥 부사인데 one time입니다. 한 번. 매일매일 1시 반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거예요. 이런 부사 once도 있다를 보여주는 이 자리에 문제. twice 이런 거 들어가도 되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빈칸 뒤에 judging panel이라는 힌트 단어가 있는데 완벽한 문법적인 걸 잘 몰라도 judging panel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도움이 되죠. 네. by 뒤에 사람이 나오면 걔가 이 앞에 짓을 한 인간이에요. 근데 뒤에 judging panel에서 judging은 대놓고 심사위원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죠.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공모자가 내는 사람이 내는 photographic contest에 낸 제출 물질을 자기네들이 왜 만들어줘요? 심사위원은 남의 걸 보는 사람이지 지가 창조하는 사람은 아니죠. craft는 공예고 지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안 되죠. 근데 detail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detail은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고 detailed는 동사 detail의 PP 형태일 수도 있죠. 근데 detail이 동사할 때 뜻이 뭘까요? 자세하게 설명하다. 혹은 상세히 기록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에 의해서 남이 낸 대회 참가자가 낸 서미션스를 judging 패널이 비서도 아니고 같이 대회 나간 파트너도 아닌데 굳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ound가 find의 pp만 되는 게 아니라 found 자체가 동사일 때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고 그러면 judging 패널에 의해서 남의 서미션이 설립됐다. 이상하잖아. 여기 이 사람들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검토되다. 검토심사예요. 검토심사. 검토심사에서 고려 심사를 할 때는 consider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review도 쓰는 거죠. 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choice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잡아야 돼요. 감정은 닥치고 사람이 PP거든요. excited는 너무 들뜬 신난 이렇게만 읽지 말고요. 신남을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고 있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B, C, D가 있는데요. choice가 선택이잖아요.
근데 빈칸 앞에 Hannah Prentice가 나왔어요. 사람 이름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은 Sales Director 측의 빈칸한 초이스다. 이런 얘기죠. 정답 뭘까요? B. Obvious choice. Obvious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명백한. 최고의 선택, the best choice가 우리한테 더 확실하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타부터 할 거 없이 여기저기 따질 필요 없다. 얘가 가장 이렇다. 얘가 뽑는 게 우리한테는 최종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선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obvious로 가는데요. close는 가까운 친구는 close friend 이럴 수 있어요. 근데 close는 동사 되고 형용사 되지만 그 가까운 선택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 뭐 장소나 시점이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total은 왜 안 됐을까요? 총선택? total은 그럼 뭘 좋아할까요? Total number, total amount 이런 거. total 자체는 total 250개의 매장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자체가 수양에 기인하는 단어를 꾸미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the total도 별로 좋지 않고요. the entire, the whole이 더 좋죠. 오히려. 그래서 total choice도 별로예요. 단어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all employees are always trying to 항상 노력한다 직원들이 이걸 완벽하게 읽고 뒤에 security가 보안이고 protocols가 규약이고 규정이고 조항이고 이딴 거보다 더 중요한 건 adhere to를 뜯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adhere이라는 놈은 to가 없으면 되게 싫어해. 100%의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걸 자꾸 어택을 하는 것보다 depend on 같은 놈이라고 보면 되죠. 집착한다는 느낌보다는 고수하고 지킨다는 느낌으로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면 준수하고 지키는데 protocol이 일종의 regulations 같은 의미였다면 그걸 지키는 건 선한 행동이죠. 근데 heavy는 좀 심하게, 과하게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걸 앞으로 이래야겠지 생각만 하는 건 노력이 아니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위협을 끼칠 만한 이런 것도 아니고 잠재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빠르게 지킨다는 속도가 아니라 강력한 주법 정신인 거죠. 엄격히. 스스로한테 엄한 잣대를 넣는 거예요. 난 이거에 대해서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키겠다. 이런 엄근진 모드로 정답은 strictly가 정답이 되는데요. heavily 같은 경우에는 rely heavily on 뭔가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다로도 잘 나오고 heavily invest in something. 뭔가에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다로도 쓸 수 있고 또 heavily discounted. 그러면 엄청나게 할인된. 그러니까 안 좋은 뜻에만 쓰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걸 뺏기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쓰는 거를. 그래서 정답은 strictly가 맞고요.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아, 제가 1월 말에 은퇴하려고요. 이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면 result는 survey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research하고 study의 findings 연구 결과 내용의 result를 밝히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result 투부정사도 그렇게 잘한 영작은 아니에요.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별로 빈칸하고 관련이 없으면 얘들은 거의 다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은퇴하기 위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 무언가는 to retire를 부사처럼 안 보고 지 뒤에 살처럼 붙여서 걔의 수식을 받아요. 이놈을 형용사 같은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빈칸이긴 빈칸인데 은퇴하겠다는 빈칸 이렇게 묶이는 거지. 그건 아무나 못하죠. 결국에 retire만 보고 흥분해서 포지션을 발표한다는 아닌 거죠. 포지션은 내 위치, 입지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다일 거면 announce보다는 clarify, clarify가 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open 포지션이었다면 fill 하는 거지 채우는 거 제가 retire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투부정사하고도 쩔면서 플랜과 decision의 중간쯤에 있는 애로서 의도와 의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답은 intention to 동사원이요. plan 투부정사, decision 투부정사 다 가능한 이유고. 그리고 14번. 자, Miss Guilford하고 Mr. Fulton이는 다른 사람이야.
근데 Miss Guilford 언니가 자신의 연구 성과 내용, 결과 내용, findings를 present 한다는 거 여기서 수요보다는 발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워준 거야. 그래서 Mr. Felton 씨께서 이제 또 발표를 할 거야. 나를 발표는 오바야 일기장이야? 나 자신을 발표하다 구려. 음유 시인적인데 구려. 결국에 자신의 research finding을 줄여야겠어. 사람을 발표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his는 소유격 아닌가요? 아니죠. his findings를 줄여도 his입니다. 그의 것.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 소유대명사가 his예요, 원래. 왜냐면 I는 mine으로 바뀌고 she는 hers로 바뀌고 they는 theirs로 바뀌고 we는 ours로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he는 his가 안 돼가지고 그냥 his로 퉁쳐버립니다. 그래서 his가 나올 때는 말이 덜 끝났다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소유격 명사의 합성 물질도 된다는 걸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B인 거지. 15번. 이 문제 풀어보고요, 일단. 네. 자, 이 문제는 전바람 쌤이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문제, 어떻게 탐사 풀까요? 문제. 네, 그래서요. 빈칸 뒤에 salary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네,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지금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럼 형용사 아닌 거. 음, 동사 명사 A 탈락. 음, 부사 D 탈락. 음, 근데 B하고 C는 둘 다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음. 의미를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desirable 그러면 바람직한. 근데 desired는 뭔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이런 의미? 그래서 desire 들어가시는 거구나. 저는 C. 왜냐면 salary는 각자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기 그죠.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잣대에 놓여져 있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희망급여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의자의 높이 같은 것도 나는 키가 작고 이 사람은 키가 크면 이 사람이 앉았을 때의 높이는 나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라고 한다면 desired를 좀 더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이거는 희망되어진보다는 그냥 희망하는 바라는 읽고 그냥 급여. desirable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조금 더 객관성과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이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의 바라는 높이라고 할 때는 desired heigh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esirable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고요. 근데 desired하고 약간의 분탕을 쳤는데 desired가 우세하다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데 desirable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t is desirable that 이러고 문장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that 이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의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desired salary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희망급여. 이 정도. 자,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on the list도 많이 써요. on. 근데 그딴 거보다 여기서는 on도 복이 없고 어차피 remove가 다 해먹은 거야. remove가 수동태가 되어 있지만 능동태였을 땐 징검다리 해먹었을 거야. remove A 이거 B. 그럼 A를 제거하다. B로부터 제거 계열은 eliminate도 그렇고 get rid of도 take out of box처럼 안에서 꺼내는 게 아니면 보통 없애거나 제거하고 빼는 거는 from하고도 잘 나가. 근데 into the list는 리스트 안으로의 속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거가 아니지. 그리고 within the list라고 잘 안 써요. within the list는 잘 안 써요. within 반경, 주변, 아니면 기간, perimeter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뭐 radius 반경치름, 아니면 어떤 뭐 distance 거리 내에서 이런 것도 되고요. 신용카드 limit도 되고, 어떤 나의 capacity 역량치 내에서도 될 거고요. within 24 hours 뭐 이런 것도 되겠지. within 2 kilometers도 되겠고, 근데 within list는 별로예요. 그리고 remove하고 안 어울려. 그리고 along은 쟤는 좀 along the road, shore, along the shore, 해변가, 해안가, along the beach, along the highway, along the waterfront, along the mountain path, 막 산자락, 막 얘 이래. 그래서 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17번. 자, shipping label이 뭐예요? 이거요. 배송 라벨. 뭐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using the shipping label이 나왔는데 please send them back 에서 send가 누가 봐도 겁나 동사지. 그러면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그만 넣어 동사를 A를 그만 넣어. 기괴하게 대시 생략된 적도 없는데 굳이 막 끄집어 내봤자 뭐 할 거야. 그래서 보기 A의 provides는 동사 중복으로 까입니다. 근데 shipping label에서 사실 shipping도 명사예요.
정확한 ing형 명사. 그게 shipping label provision, shipping label provider 이렇게 복합 명사가 확실히 되면 모를까? 아니면 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rovider이라는 C는 사람 아니면 회사예요. 공급업체 아니면 업체. 근데 그 사람 회사를 사용하면서 보내라.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provision은 공급, 준비, 계약서의 조항 같은 의미도 있어요. 알바 아닌 거지 뭐 컨트랙트 나온 것도 아닌데. 여기 이 문제의 정답은 제공된 거기 라벨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 측에서 온라인 쇼핑 같은 거 받잖아. 그럼 받으면 거기 막 종이에 뭐 그 박스 열면 비닐에 물건 쌓여 있고 그 위에 막 반품 신청서, 교환 신청서 막 종이 같은 거 넣어주잖아. 애초에 그런 거 써가지고 회사 이름 그거 뭐야 뜯어가지고 그거 뭐 택배 용지 있었던 거 그대 붙이고 막 이러라는 얘기죠. 그게 이건 고객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박스에 같이 넣어서 제공해준 거 있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provided shipping label도 되지만 거꾸로 후치로도 되니까 PP는 명사를 앞뒤에서 사이에 which is가 없어졌나요? which was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providing이 나오면 더 위험하죠. 뭐를 providing 하는지 없었으니까. 그리고 provided는 무서운 놈이라서 provided that 이라고 생각한다면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that 이하라는 가정존재야. 근데 그것은 그건 아니고 18번. 자, than expected. than이 we had expected 이런 식의 구문의 일부도 끄는데 어쨌든 과거, 대과거 아니면 PP 뭐 이런 거랑 놀아요. 근데 예상됐던 거보다 더 이러했다. 버니 드링크 커머셜 광고라고 쓰인 거 같고 명사할 때 그 최근 광고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리액션은 1차적인 첫 번째 리액션 반응이죠. 근데 반응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근데 B를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너무 김 빠진 콜라 같으니까 아 얘 뭐야?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럼 그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응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반응이 본인한테 실망감을 얻어서 느끼진 않아. 감정은 PP는 사람한테 쓰세요. 그래서 B를 빼고 나면 인디펜던트하게 운영되는 업체도 아니고 인디펜던트한 워크 스타일도 아니고 그죠. 뭐야. 반응이 독립적이었다. 반응은 독립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출자본, 자본 이런 것도 아니고 업무 스타일도 아니고 irresponsible 무슨 뜻이에요? 뭔가 책임감이 없는. 반응이 무책임했다 보다는요. 반응이 긍정적이지가 않고 우호적이지 않다. 반응이 별로였다. 반응은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좋고 싫고는 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책임으로 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irresponsible 역시 irresponsible for something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unfavorable. unfavorable의 반대말은 favorable. 그러니까 좀 약간 네거티브한 거죠. 느낌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19번. 빈칸 위주의 fare이라는 단어가 요금이라는 뜻이 좀 있어요. 교통 운임이나 이런 거, 버스, 지하철 이런 거에 나가는 운임. S를 안 붙이고도 사용할 때는 음식 같은 거에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요금인 거예요. 그죠. 항공사니까. 근데 The Ivory Coast Airlines 에어라인 스펠링 잘못됐다. 에일리언 대표님이 선생님 거의. 예. 자 이렇게 에어라인. 에어라인즈. 에어라인즈. 이름이 그냥 S 붙은 거야.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has는 문제였고요. 얘들이 기본 그 항공 운임료를 갖다가 20%까지도 되지만 20% 정도만큼도 돼요. 거기서 by는 그 정도만큼 올렸다. 근데 customers가 들어가면 basic fares to major customers. 주요 고객들에게 운임 이렇게 되죠. polices가 되면 주요 방침들에게 기본 요금. advancements 그러면 승진, 승격, 발전, 더 윗단계로 감 이런 느낌인데 승진, 승보, 승격의 요금. destinations 비행기니까 타고서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지. 주요 목적지로 가는 fares 이렇게 되죠. 뭐가 맞을까요? D. destinations. 커스터머는 왜 안 될까요? 커스터머리요? 예. 2가 좀 이상한데요? 2가 이상하다. 올렸다 누구에게? 뭐 4도 아니고. 근데 올리는 것도 정확한 이상하고. 이유는 increase가 사람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increase the number of customers는 좋은데 increase 요금 to 사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charge를 하겠다. customers한테 more 금액을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increase fares to 사람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to 자체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목적지 장소. 그러니까 주요 destinations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목적지로 많이 대표적으로 있는 공항 내에 도달지 장소들의 주요 요금들을 더 올렸다. 이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20번. 인트라넷,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 안 된다고.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안 될 거라고. 물론 그 뒤에는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써져 있는 것만으로는 8시 30분부터는 안 돼요. 8시 30분이 대역죄. 얘 때문에 안 돼. 이건 아니죠. 그래서 due to는 안 되고요. apart from은 뜻이 뭘까요? 뭐뭐 이외. 제쳐두고. 8시 30분 제쳐두고 안 돼. 이게 뭐야? 8시 30분만 빼고 나머지 시간 다 된다는 얘기가 뭐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eforehand는 부사예요. 차라리 before. beforehand는 in advance하고 비슷하게 문장 끝에 주로 박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s of. as of는 시점, 날짜 이런 거 다 잘 끄는데 미래 일정의 시작점에도 아주 특화가 돼 있어서 무조건 과거 시제랑은 못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에 많이 써요. 그래서 as of 8시 30분은 beginning, starting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안 될걸? 이렇게. 21번. 자, can이 조동사면 precisely는 중간에 껴있는 부사 나부랭이고 monitor, 이 컴퓨터 모니터는 아니지. can 뒤에 동사원형 monitor. 모니터가 동사할 땐 뜻이 뭘까요? 뭔가 그 모니터다. 감시, 감시하다, 관찰, 지켜보다. 예의주시해서 파악하다. 근데 electricity가 전기거든요. 근데 우리 내 인생의 인간한테 꼭 필요한 유용한 전기, 그럼 useful electricity 이러면 되지. 굳이 electricity 중간에 위치에서 없어져서 useful 이럴 필요는 없어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형용사의 기종은 pp나 ing가 더 많이 보일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 자체가 남을 거면 ed나 ing가 아닌 거, 그럼 이런 식으로 employ, responsible for the assignment. 형용사 정품 자체의 느낌일 때는 뒤에 또 전치사하고 파생이 되고 많이 돼요. 그래서 굳이 useful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useable도 할 필요가 없어. 보기 C도 사용이 가능한이라는 정품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user하고 usage죠. 근데 전국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전기 쓰는 사람이 보라면 몇 명일 것 같아? 너무 많죠. 그러면 user 뒤에 S 붙여. 왜냐면 electricity 앞에 어가 없잖아. users로 가셨어야죠. 만약에 users를 모니터 하실 거면. 그래서 usage는 그 자체로 S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용. 그래서 전기 사용도 되지만 사용하는 amount의 느낌을 추적하듯이 monitor 한다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usage. 22번. 컬러케이션이에요. 네.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옷 사이즈 맞는지 입어볼 때도 써요. 근데 명사, 동사가 다 되고요. 명사할 때는 그 자체로 쫙 알맞게 완벽히 들어맞는 것, 꼭 들어맞는 것, 혹은 적임자의 느낌까지도 줘요. 근데 얘가 동사할 때도 얘는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꼭 들어맞는 걸 원해요, 주로. 그래서 다른 애하고 유독 안 쓴다기보다 얘를 유독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콜로케이션으로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fit perfectly. 그래서 그걸 fit을 명사로 쓰면 you are the perfect fit for the job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lately는 무슨 뜻이에요? 보기 여기는요? 최근에. 아, 최근에요. 그러면 interviewers가 interviewee가 아니라 interviewers는 면접 본 사람이 아니라 면접 보는 가는 구직자가 아니라 면접 봐주는 사람. 면접관들이 납득이 되고 확신을 느낀 거예요. 대이하에. 아, 데니스 킴이라는 애 백그라운드가 경력이 보아하니까 마케팅 디렉터라는 직에서 꼭 필요한 직무 상세에 여러 요할 수 있는 어떤 설명적 상황에 얘가 딱 들어맞는구나. 얘가 정말 딱이다. 이런 느낌. 최근에 들어맞았다. 근데 월만 보고 과거 시제에 놀잖아요. lately가 라고 하기엔 얘가 제일 적임자라는 걸 판단을 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절 앞에 convinced는 이미 문장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최근에 맞았다. 이건 이상하죠. 그리고 잘 보시면 데니스 킴's background 뒤에 fit 뒤에 fit이 s는 안 붙었어요. 그러면 fits가 아니라는 건 fit 자체를 과거 시제로 사용했을 수 있어요. cut, put처럼. 그래도 의미가 안 맞은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다가 얘가 잘 맞는다. 이것도 이상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10수년째 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의 루틴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consistently는 어떨 때 써요? 뭔가 꾸준히 맞았다 이상한데요? 그러면 consistently 꾸준히라면 계속된 세월의 연속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have pp, consistently하게 have pp 해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문법적으로 티끌 하나도 문제 없으면 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토익 정말 고득점은 힘들 수 있어요. 우선순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perfectly. 23번 가겠습니다.
자, 풀어봤어요? General Manager로서의 마지막 역할 혹은 지난 역할. 근데 마지막일 때는 보통 her 다음에 원래 last가 the last가 되는데 순서일 때 근데 소유격은 더어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her last role이니까 지난번 역할일 수도 있고 얘가 마지막 맡은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General Manager로서의 이 사람의 지난 역할에서 Miss Rosie 씨는 performing 수행하는 거 multiple task, multitasking 여러 업무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이 사람이 교육을 해줬으면 instruct 그거를 이 사람이 전문으로 했으면 specialize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이런 기준을 기획하고 만들었고 이러면 organize 그런 거를 엑셀 밟는다 그거 아닌데 그럼 엑셀은 훌륭한 뭐 이럴 때가 아니고요 at하고 노는 놈이 딱 하나 정답은 excel at. organize the meeting organize the room instruct students to study hard도 아니고 specialize in marketing도 아닌데 굳이 근데 엑셀은 at과 in을 다 퍼먹을 수 있어요. 실제 얘가 타동사가 0%다라는 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엑셀이 at하고 in하고 너무 쪼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있어서 되게 우수하다. 어떤 부분에 탁월한 기량을 보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해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cel at 이렇게 되는 거지. specialize는 in이고 주로. 24번. 자, after 보여요? 정답 갈까 보라마? 네. 정답 뭐로 할까? eventually. finally의 상위 호환입니다. 그러니까 eventually가 지금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거 나중에 우리 매출 잘 나올 거야. 궁극적으로 향후에라는 예상 지표에도 쓰지만 얘는 전혀 다른 면으로 이러고 이 개고생 끝에 이런 끝에 드디어의 느낌도 된다는 얘기죠. finally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thoroughly라고 하면 보기 A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뭐 분석, 검토, 검열 이런 게 아니라면 아주라는 의미도 있는데 대단히 아주 만족스러운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아닌 것 같고 distinctly는 뜻인 거예요. 뭔가 뚜렷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already는 이미 벌써 근데 several of our overseas branches에서 일한 후에는 고생이 좀 느껴지죠. 하나의 브랜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브랜치에서 일을 해본 후에 바이스 프레젠트직까지 올라갔다. 내 인생 여기까지 갔다. 약간 이런 쾌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란한 마무리가 좀 필요한 거지. 피날레로. 그래서 정답은 eventually가 되고요. 또는 finally. 저 after이 following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follow에다 ing 붙인 following도 after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25번. 자 빈칸도에 additional images of the utility vehicle she's interested in buying. vehicle that she's interested. 명사 that 주어 동사 이것만 갖고 쾌감을 누릴 수는 없어요. additional images만 갖고도 일단 풀 수 있는 게 보여야겠죠. 정답 뭐 할까요? 저는 D. requested요. inform은 주로 어떤 뜻이에요? 누구에게 통보하다. 그러면 사람을 먼저 넣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inform 사람 of 내용이지 inform A of B만 외우면 혼선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dvise는 왜 안 하셨어요? 이것도 누구에게 충고하다.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advise 사람 목적어 대절이나 advise 사람 목적어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advise 뒤에 사람이 아닌 게 나오려면 advise gerund, ing를 더 좋아하죠. advise ing 하라고 권고하다. 근데 advise A on B나 A of B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서 또 A도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advise도 이상하고요. 그럼 ask하고 request가 있는데요. 둘 다 요구 요청 아닌가요? ask는 차라리가 아니라 요청하다가 뜻이 되려면 ask for. ask는 about이나 for이 붙으면 자동사의 기조가 되고요. 타동사로 쓸 때는 ask 대절, ask 사람 목적어 투부정사 아니면 ask 뒤에 오히려 WH나 명사절 접속사라 그래서 she asked when, she asked whether, he asked how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놈을 제가 목적어처럼 끌어서 어떻게 하는지 언제인지 왜 그런지 이런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ask images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절도 사람 투부정사도 아닐 경우에는 얘도 역시 ask about 물어보는 거 아니면 ask for이 맞죠. 근데 request는 request 대절 request 사람 투부정사도 되지만 생각보다 그냥 명사도 그냥 뭔가를 요청하다. 충분히 끌 수 있어요. request는 충분히 그냥 목적어도 끌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가장 우세한 걸 고른다면 당연히 request다. 오늘 문제는 우리 전보람 쌤이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처음 보고 풀어보니까
좋은데요, 문제.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 토익에서 많이 봤던 패턴들과 박현이 봤을 때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에서도요. 항상 우리가 시험 보면 이거는 문제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는 잘못 낸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 우리도 열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간혹 가다가는 좀 애매하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그 애매하게 나오는 한두 개가 여러분의 점수를 갉아먹는 어떤 좀비와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해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고 몰라요, 잘. 근데 느껴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상대평가는 더럽게 무서운 건 맞으나 200문제가 다 남에 의한 타격으로 보는 건 무리수다. 내가 깔끔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 페이스대로 내가 맞추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가 이런 애들이 요즘에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이번에는 편입 준비하는 애들도 많이 보고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자기가 편입 준비하는 사람은 편입 준비하는 사람대로 자기 거만 페이스 안 말리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거 실수 안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반 취준생으로서 준비를 할 때도 내 점수에 대한 위축될 필요 없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볼 거 아니야? 쫄 필요 없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고 해서 인구 통계청이 아닐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냥 확실한 문제를 많이 먹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배웠던 것들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총평을 3, 4년째 해왔는데 계속 이 시스템대로 가면 체력 일정 지금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도 볼 수 있겠지만 이들한테 당장은 총평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7일 시험 보고 또 우리 학생들을 1시 30분이나 1시 20분쯤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강사들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1시 반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에 바로 두서없지만 바로 느껴지는 시험에 대한 감정도 좀 적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면서 박혜원하고 이제 전보람이 함께 해주는 총평 필요한 학생들은 잘 일정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라이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박혜원 토익. 박혜원 토익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 토익. 박혜원 토익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 토익.